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저녁 퇴근길 눈 걱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라니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오늘은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맞이한 기초의회들의 연이은 파행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맞은 서울 기초의회들이 파행을 이어가면서 새해 예산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한 아파트에서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옥상 방수 작업을 한다며 방수대를 뜯어놓기만 하고 공사가 지연된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시 공원에서 지나친 음주 행위로 주변에 피해를 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먼저 중구의회 소식입니다. 서소문 공원 사업 예산이 배정되냐 마느냐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중구의원들. 공사 중단 위기에서 가까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가 싶더니 다시 파행이 시작됐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최종 의결과 함께 폐회를 앞두고 있던 중구의회 정례회. 하지만 본회의에는 또다시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됐습니다. 12월 18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해 법원시의원에서 국민으로부터 제241회 정례회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변경만 세 번째. 이번에는 서소문 공원 사업 예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 예산을 심사하던 중 사업 부지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됐고 우선 해당 상임위인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행정보건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못한 겁니다. 이에 행정보건위원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서소문 공원 사업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6가지인가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에 대해서는 끈끈이 다 말을 했어요. 이미 표명을 했고 의견 수렴을 다 하겠다. 근데 거기에서 또 다시 출구 전략을 때문에 못 해주겠다고 하는 거는 안 해주기 위한 어떤 핑계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행정보건위에 불참했던 의원들은 이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차례 부결됐고 사업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는 구 예산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답변이 두리뭉실하잖아요. 하겠다는 것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결과 보고 있을 때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우리 5가지 정도 요구한 거 아니에요. 답변을 보고 진행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지금 6번이나 부결이 됐는데. 결국 본회의에서는 회기를 20일까지 연장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서소문 공원 사업을 둘러싼 의원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예산안이 무사히 의결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이번엔 광진구의회 파행 소식입니다. 여기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내고 소송 결과까지 불복하며 상임위를 사임하기까지 하는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에 과연 지역 주민들은 안중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조성혁 기자입니다. 광진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달 초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예결위를 구성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14일 행정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애초 행정소송의 결과가 어떻든 반드시 승복하겠다던 민주당 의원들은 말을 번복하며 예결위 사임서를 냈습니다. 법의 판결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거지 내가 다른 걸 내가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예결위에 복귀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을 지탄했습니다. 정당하게 구성된 예결위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주민을 위해서라도 빨리 복귀했어야 한다는 것. 들어와라. 우리는 싸워서 계속 같이 하자. 그런다고 그랬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안의 개수 조정은 모두 끝난 상태.
다만 야당 의원들이 전액 삭감을 제시한 광장동 폐기물 처리 시설 예산과 광진구청사 신축 예산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삭감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 참석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반포의 한 아파트입니다. 획일화된 층수와 디자인을 벗어나 한강변과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을 강조했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평가받아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 공동중어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서울 재건축 단지로는 처음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이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7년 도입됐습니다. 쉽게 말해 건물을 지을 때 창의적이고 독특한 건축물로 만들어 이 도시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랜드마크로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광역자치단체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창의성이 가미된 건축물은 아무래도 건축비는 상승하게 되고 건물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는 의미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건축물 높이, 동간거리, 일조권 등의 규제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신반포 1차와 3차, 반포주공 1단지 일부, 경남아파트 등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고 은마아파트와 구룡마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입주가 시작된 한 아파트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 안 된다를 두고 입주민과 자치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반포 등의 한 아파트입니다. 총 15개 동 중 13개 동엔 거주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래방과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과 사우나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지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개방돼야 하는 시설입니다. 때문에 아파트 측은 주민공동시설 운영계획서를 지난해 서초구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개방을 위한 협의만 진행될 뿐 아직까지도 외부인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아파트 측은 보안상의 문제로 연회장과 비즈니스룸 등 일부 주민공동시설만 개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 보안을 문제 생겼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보안을 구청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는 한 괜히 우려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초구는 아파트 측의 제안을 검토 중이란 의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쪽에 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빠진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좀 이제 그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어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초구와 아파트 측의 의견 차는 쉽게 좁혀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하지만 서초구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해당 아파트를 위법 건축물로 지정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 개방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서울시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놓고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한 주요 키워드입니다. 모르쇠, 태도 돌변, 나몰라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층수 완화 등의 특혜를 받은 대신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의 개방 요건이 조건으로 부여되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한수 구의원이 서초구의회 구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부여된 조건은 반드시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아파트의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시정 명령엔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건인 주민 공동시설 개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2회에 한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초구는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 방지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계속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미개방할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 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신설토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 공동시설의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주민 공동시설의 개방을 위해선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입주자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방을 허용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선 안 됩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 공동시설이 있잖아요. 주민만 이용하도록 돼 있어요. 연결되면 못하는 거죠.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2차에 따라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엔 주민 공동시설을 외부에 무조건 개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부에 개방하기 싫으면은 사업 승인 조건에 그런 걸 명시하지 말아야죠. 약속을 하고 지금 나간 거기 때문에 주민 동의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개방을 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의 개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서초구는 내년 초까지 아파트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검찰이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구청 전산정복과 김모 과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데다 구청장의 횡령 혐의와도 직접 관련돼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과장은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서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남구청 김모 과장은 구청장의 횡령 관련 문건이 담긴 출력물 보안 시스템 서버를 삭제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이 발의한 5건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 법안이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사업자의 예상치를 밑돌 경우 실시 협약을 다시 맺어 통행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실시 협약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정부는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내년 초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옥상 방수 작업을 한다며 방수제만 뜯어놓은 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노원구 임대아파트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결로와 누수 현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원구의 한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 측은 SH공사로부터 최근 공문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난 늦가을부터 SH공사 측은 노원구 지역 임대아파트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옥상 방수 공사를 시작했는데 완료 기간이 예정보다 5개월 연기됐음을 알리는 공문이었습니다. 현장 사유를 밝히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황당함은 컸습니다. 이미 방수제를 뜯어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2017년 11월 달에 이걸 발전 겨울에 해놓는가 말이야. 그리고 발전했다. 뭐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면 뜯질 말았어야죠. 아파트 관리인의 안내로 옥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눈을 걷어내자 시멘트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방수포를 걷어내면서 밑에 있던 시멘트가 맨살을 드러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이 중단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수포를 걷어냈지만 눈과 비를 막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고여있던 물이 얼으면서 옥상은 스케이트장으로 변해버렸는데요. 얼음물이 녹을 경우 밑에 층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놀랬다니까 나도 지금 올라와서 없잖아요. 지금 방수제. 지금 그 6동은 다 이래 지금요. 아파트 옥상과 맨 끝세대 천장까지와의 거리는 불과 1m 남짓. 누수 현상 등의 피해는 없는지 세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민은 공사가 시작된 이래 결로와 곰팡이 피임 현상이 심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집안 공기가 예전보다 추워져 난방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5년, 10년 전보다는 지금 확실히 난방 효과가 덜 되는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방 안의 온도도 훨씬 내려간 것은 사실입니다. SH공사 측은 공사 기간이 지연된 이유를 한파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수공사의 경우 환경 요구 사항에 따라 기온이 영상 5도 이상일 경우에만 작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올해는 예기치 않은 한파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잦아져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11월 중순까지는 뭐 공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공사를 했는데 날씨가 뭐 전혀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리 좀 많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뭐 저희가 연기를 한 겁니다. 방수제만 뜯어놓은 채 방치되고 있는 옥상 상태와 관련해선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이쪽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안타까운 게.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SH공사의 해명에도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고 많은 계절 중에 겨울철에 방수공사를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 상태라면 내년 봄에는 결로 등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호입니다. 내년부터 공원에서 과도한 음주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이른바 음주 청정 지역을 지정 고시했는데 하지만 근본적으로 음주를 제한하지는 못한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모두 22곳. 서울숲과 여의도공원, 보라매, 월드컵공원, 경의선 숲길과 어린이 대공원, 낙산공원 등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원들입니다. 새해부터 이곳에서 지나친 음주로 주변에 피해를 줄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즉, 음주로 인한 소음이나 악취를 발생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지난 5월 통과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음주 행위 자체를 단속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소음과 악취를 단속할 명확한 기준이 없고 주변의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아예 술을 마시지 못하는 금주구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지만 공공장소 음주에 대한 찬반 여론도 첨예해 시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요즘 동네 곳곳에서 빈 집과 빈 상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서울 곳곳에 늘어만 가는 빈집들도 또 하나의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빈집이 동네의 예술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금천구 독산동의 한 골목길. 이곳 한편에는 작은 예술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어있던 공간을 금천문화재단이 임대해 청년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꾸민 겁니다. 작지만 전시 공간은 물론 작업과 교육 공간을 갖추었습니다. 모두 동네 주민과 작가가 함께 호흡하고 교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 마련에 앞서 주민과 입주 작가는 이미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독산동의 이미지를 수집해 시각 예술화한 첫 작품 독산동 표류기입니다. 독산동에 있는 그 토박이 아이들과 함께한 작품으로 처음에는 예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시다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약간 다양한 시각을 얻으시기도 하고 저도 그들을 통해서 약간 영감을 받기도 하면서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빈집을 예술 공간으로 꾸민 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젊은 작가들에게는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마을의 이미지를 바꾸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곳에 불과한 이러한 공간은 내년에는 3곳 또는 4곳으로 늘어납니다. 도시 변화의 방법, 그건 문화예술이 하나의 재료가 되는 거고요. 그 재료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과 이제 소통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는 나는 이 금천구가 문화예술로 특화된 도시로서 탈바꿈할 수 있다고 그런 자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문화 향유자에서 생산자로 바꿔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금천구의 빈집 프로젝트. 조용한 동네에 어떤 예술의 발자국이 남겨질지 기대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조합 업무에서 종이 문서가 사라지고 전자 결제가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2조합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과 회계 전 과정을 100% 전자화합니다. 대상은 서울시내 전 조합과 추진위원회로 생성된 문서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시는 오는 2019년부터 전 조합을 대상으로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성동구 성수동의 레미콘 공장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전은 성수동 레미콘 공장의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공장 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는 레미콘 공장의 활용 방안과 주변 연계, 서울숲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공모전 접수를 받아 모두 21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에게는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파행을 보이고 있는 기초의회가 비단 오늘 전해드린 두 곳만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에 둔 당략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이 많다는 겁니다. 박수치는 소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침묵하는 다수의 무관심일 겁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